우리나라와 가까운 나라들 이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나라 어디 있을까요? 중국도, 러시아, 일본, 뭐 가까이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제 우리나라하고 맞닿아 있고 또는 바다 건너 이렇게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 국경이란 건 뭡니까? 나라끼리 경계입니다. 그래서 국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중국 한번 먼저 봅시다. 중국은 자, 우리나라의 어느 쪽에 있어요? 서쪽, 동, 서 이쪽에 있죠. 그래서 중국이 땅이 이렇게 있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죠. 자, 영토가 어때요? 넓고. 자, 여기 보면 다양한 지형과 기후가 나타납니다. 지역마다. 왜 이럴까? 땅이 넓어서. 그렇죠. 땅이 넓어서 이렇게 다양한 그게 나옵니다. 자,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수록 지형이 어떻대요? 낮아진다. 즉 여기는 높고 여기 이렇게 낮아지고 이렇게 되는, 이쪽엔 그러면 산지가 많다는 뜻이 되겠죠. 자, 이쪽에는 평야 이런 쪽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부지역 바닷가의 주요 항구와 대동지. 동부지역 주요 항구라면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고 여기 뭐가 있죠? 서해가 있죠.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많다고요? 항구와 대도시가 있습니다. 왜 대도시가 있을까? 바다 근처라고 하는데 힌트는 바다죠. 항구가 있는데 왜 대도시가 있어요? 먹을 게 많아서 교통이 편리해요. 외국에도 나가요. 그렇죠. 외국과의 무역 활동이 쉽죠. 큰 항구가 있다 보니까 배가 왔다 갔다 하기 쉽고, 그러다 보니 많은 물자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도시가 크게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고 여러 가지 산업이 발달했다.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인건비가 이제 싸요. 사람이 많아서 임금이 싸고, 그래서 다양한 산업이 발달하는데 요즘은 이제 중국도 많이 오르고 있다고 하죠. 자, 일본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봅시다. 자연환경은 자연적인 거, 인문환경인 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것들이라고 했죠. 자, 일본은 몇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총 4개의 큰 섬과 3,000개 넘은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대요. 즉 한두 개의 섬이 아니라 매우 많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국토 대부분 산지면 뭐가 많아요? 화산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화산 폭발도 가끔씩 일어나죠. 여러분이 잘 아는 일본의 화산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후지산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리고 뭐가 많이 일어나요? 지진. 그래서 이게 이제 과학 시간하고도 연결되는데, 일본이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땅 밑에 서로 다른 면들이 이렇게 2개가 있어. 근데 이게 일본 앞에서 이렇게 부딪히는 곳이야. 꿍 부딪히면은 뭐가 생길까? 지진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일본이 그 위치에 있는 거야, 지금. 여기 바로 위에가 일본이야.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화산도 많이 폭발하고 그런 겁니다. 자, 섬이기 때문에 습도가, 물이 많죠, 주변에. 그러니까 습도가 높아요. 그리고 뭐가 많이 내린다? 비와는. 태풍도 많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데, 태풍은 우리나라도 영향이 비슷하죠. 그렇게 하고, 원료 수입과 제품 수출에 유리한 태평양 연안. 이게 무슨 소리냐? 일본은 이렇게 나가면 여기가 무슨 바다입니까? 태평양이죠. 여기는 배가 다니기가 아주 좋죠. 들어오기도 아주 좋죠. 그러니까 무역이 어떻습니까? 활발할 수 있겠죠. 그런 유리한 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발달했다? 공업이 발달한 겁니다. 자, 러시아 보겠습니다. 러시아는 우리가 어제 뭘로 배웠어요? 뭐가 제일 큰 나라? 땅이 제일 큰 넓은 나라라고 그랬죠. 면적이 제일 넓은 나라. 두 번째 넓은 나라 어디? 그렇죠. 캐나다였죠. 어제 한 게 뭐였죠? 자, 여기 보면 다시 나오네요. 영토가 가장 넓은 나라고, 위도가 높으면 온도가 높아진다, 낮아진다?
온도가 낮아진다 그랬죠. 여러분 또 이제 어제 선생님이 헷갈리는 거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제 속았어요. 여러분. 자,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위도가 저위도라고 그랬어요. 적도가 저위도고 양쪽 극지방은 무슨 위도? 고위도. 숫자가 여긴 0이고 여기는 90으로 간다 그랬죠. 점점. 그래서 가다 보면 올라가면 갈수록 온도는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기억납니까? 여러분 그걸 또 이제 조금 잘 주의 깊게 생각 안 하면 방금처럼 이제 위도가 높아지면은 온도가 높아진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온도가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냉대기후가 널리 나타난다. 냉대면 어때요? 냉대기후의 특징. 온도가 낮죠. 사계절의 구분은 있지만 우리보다 온도가 낮고 겨울이 어떻다? 길다라는 특징을 어제 공부했습니다. 동부는 주로 고원과 산악지대며 서부는 평원이 넓게 자리하고 있다. 이거는 중국하고 반대죠. 중국은 이런 형태라 그랬죠.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다 그랬는데 러시아는 그 반대인 거예요. 자, 서쪽은 평원이고 동쪽이 이렇게 산. 이런 지형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둘 차이 알겠습니까? 네. 이런 거 머릿속으로 이렇게 한 번씩 그려보면은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인구가 어디에 많이 위치했냐 보니까 서남부 지역에 집중해 있대. 왜 그럴까? 수도 근처라서? 수도라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왜 수도가 거기 있을까 그러면? 왜 거기 사람이 많이 모일까? 처음부터 물건 팔려고 거기 모였을까? 왜 거기 사람들이 많이 살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은 살기 좋은 편한 곳일까? 살기 어려운 곳일까? 편한 곳이겠죠. 여러분 산지에서 사는 게 편하겠습니까? 평평한 곳에서 평지에서 사는 게 편하겠습니까? 자, 러시아는 동쪽은 어떤 지형이라고 그랬어요? 서쪽은. 그러면 여러분 동쪽에 살고 싶어요? 서쪽에 살고 싶어요? 서쪽. 추운 데 살고 싶어요? 따뜻한 데 살고 싶어요? 그러면 북쪽에 살아야 돼? 남쪽에 살아야 돼? 서쪽이고 남쪽.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서남부 지역에 모여 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지형적인 특징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형을 고려해서 생각하면 더욱 도움이 됩니다. 풍부한 천연자원. 자, 천연자원 뭐가 있냐? 천연가스와 이런 것들이 이제 광물자원이 많다라는 거죠. 땅이 넓으니까 그만큼 매장되어 있는 자원도 많습니다. 자, 아시아와 유럽을 구분하는 우랄 산맥이 있습니다. 이렇게 산맥이란 거는 산이 여러 개 많이 모여서 이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랄 산맥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이게 여기로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아시아, 여기는 유럽. 이 경계선이 뭐다? 이게 우랄 산맥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서 이게 좀 우랄 산맥이라는데. 자, 봅시다. 일본의 화산 활동과 온천의 관계. 화산이 활동하면 땅이 온도가 어떻습니까? 뜨겁죠. 그러면 물도 어떻게 돼요? 뜨거워지니까 온천이 많을까 적을까? 많겠죠. 그런 관계가 있죠. 자, 우리나라 이웃나라 사람들을 비교하게 봅시다. 우리나라는 이웃 사람들과 언어, 풍습, 의식주 등 여러 면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이웃나라하고 비슷한 것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다. 자, 우선 봅시다. 우리나라, 중국, 일본은 문자가 조금 비슷해. 어떤 문자로? 한글은 다르지만 한자 이런 거는 많이 비슷하죠. 한자 보면 우리하고 중국하고 똑같은 한자도 있고 다른 한자도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한자, 다른 한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자가 비슷하다. 근데 러시아는 완전 다르죠. 러시아는 어떤 문자냐면 키릴 문자예요. 키릴 문자. 자, 여기 보니까 그린스 문자에 바탕을 두고 있다. 자, 영어 알파벳처럼 대문자와 소문자가 있다 하고, 자, 먹는 거는 한국, 중국, 일본 모두 뭘 사용해? 숟가락, 젓가락을 사용하죠. 그런데 뭐가 조금씩 달라? 젓가락의 재료와 모양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젓가락. 우리나라는 쇠젓가락만 쓰죠. 중국하고 일본은
나무젓가락 많이 쓰죠. 그런 것처럼 재료도 다르고 모양도 살짝씩 달라요. 숟가락이 우리나라는 동그랗고 이렇게 돼 있는데 중국이나 일본은 약간 안으로 푹 파인 그런 걸 쓰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다른 모양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뭘 주식으로 한다? 빵을 주식으로. 밀 농사가 유럽 쪽은 잘 되고 그렇다 했죠. 그리고 포크, 나이프, 숟가락을 이용해서 자 무슨 문화가? 코스 문화, 요리 문화가 전해졌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인구 분포 왼쪽에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는 어떤 형태라고 그러냐면 보통 동고서저라 그래요. 동은 고는 높다는 뜻이야. 그럼 동쪽, 이쪽이 높다는 거죠. 이쪽에 보면 산들이 많아. 태백산맥, 소백산맥 이렇게 산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백두산부터 해서 이렇게 이어져. 이렇게 산. 그럼 동쪽은 보통 뭐가 많다? 산. 서쪽은 평야. 그러면 사람들이 이쪽에 많이 몰려 살겠어? 이쪽에 많이 몰려 살겠어? 평야 지역에 이렇게 많이 몰려 살겠죠? 이쪽에는 살면 아예 안 살지는 않지? 살아도 어디 근처에 살까? 이런 바닷가 근처에 살겠고 여기는 평야 근처 이렇게 살겠죠.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는 평야 지역, 해안가, 큰 강 근처에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강에 또 근처에 살고 있는 이유는 뭘까? 물을 구하기 쉽고 음식도 그렇고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온대기후에는 이렇게 살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하고 일본, 중국 다 비슷하겠죠. 그런 부분은. 자 1번부터 보면 우리나라의 중국, 일본적으로는 뭐로 가까워? 지리적으로 가까워. 거리가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오가면서 자연스럽게 문화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비슷한 부분이 많다. 그런데 아무리 비슷한 부분이 있어도 다른 건 다른 거지. 자연환경, 역사,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중국인들이 아주 많이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자 들어봤어요? 네. 공자를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 친구들 한번 질문해. 공자가 한국 사람이다. 손. 아무도 없죠. 근데 중국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자를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우긴다고 생각해. 완전 잘못된 생각이죠. 두 번째, 이거는 이제 역사적 인식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완전히 다른 나라죠. 옛날부터. 근데 중국은 우리나라가 자기들의 작은 나라 중에 하나라고, 도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완전히 다르죠. 그런 역사적 인식.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나라 역사를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게, 역사를 바로 알지 못하는 민족은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바로 알고 공부를 해야 우리나라를 더욱더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공부를 게을리하면 안 돼요. 항상.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다른 고유한 문화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깁니다. 러시아는 영토 대부분이 아시아에 있긴 하지만 어떤 사람하고 니네 러시아 사람 보면 아시아 사람 같아? 유럽 사람 같아? 유럽 사람 같지? 그래서 유럽에 가까운 그런 서부 지역에 살고, 그래서 유럽과 많이 비슷하다. 러시아의 어느 쪽에 많이 밀집해서 산다고 그랬죠? 서남부 쪽에 몰려 산다고 그랬죠. 자, 우리나라와 이웃나라의 젓가락 다른 거 봅시다. 우리나라 아까 얘기했죠. 금속 많이 사용하고, 중국은 젓가락이 길고 끝이 뭉툭하고, 일본 나무젓가락 만들고 젓가락 끝이 뾰족하다.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와 이웃나라의 교류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는 어떤 것이 있냐면, 자, 경제적인 거, 물건, 자원, 기술 중에 수출, 수입, 협력 이런 게 나오면 어떤 교류? 경제 교류. 즉 수입, 수출 이런 거는 경제로 들어갑니다. 문화 교류는 뭐냐면 문화적인 거야. 문화를 수출, 수입한다는 말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문화적으로 교류한다는 거는 단순히 사고 파는 것보다 서로 돕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합작 영화라는 거, 합작이라는 건 서로 도와서 협력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합작 영화 또는 문화 공연, 유학생.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가서 공연도 하고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공연도 하고 이런 게 문화 교류죠. 정치 교류는 그야말로 정치적인 그런 서로 돕고 하는 겁니다. 정상회담이란 거는 정상이란 거는 나라의 제일 높은 사람들 의미예요. 우리나라는 누굽니까? 대통령. 중국은 주석. 지금 시진핑 주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석 이렇게 해서 정상 제일 높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웃나라와 교류하며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로 해요. 근데 우리나라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은 진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거지. 예를 들어 우리 미세먼지나 황사 같은 거 어디서 많이 날라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힘으로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느 나라랑 협력해야 돼요? 중국이랑 협력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자, 오른쪽 한번 볼까? 우리나라와 이웃나라 사람들은 새해 첫날 어떻게 할까? 중국은 이거 무슨 날이라고 하죠? 춘절. 춘절은 아니에요. 신년이라고 하고, 중국의 춘지에는 우리나라의 설날하고 똑같아요. 춘지에는, 자, 여기 뭐 춘절이라고 했죠? 이거 우리 설날이야, 설날. 그래서 연휴도 비슷해, 우리 설날이랑. 춘지에라고 해서. 자, 부를 거꾸로 놓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 중국어 시간에 문화 수업 때 배웠었죠? 복자 거꾸로 한 이유. 복세 나간다고.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납니까? 자, 일본은 오쇼가스라고 하는데 새해 첫날에 신선한 절을 찾아가는데 자, 이거 읽어보세요. 아침 식사로 뭐 찹쌀로 만든 떡국인 조니를 먹고 어린이는 오토시다마라는 세뱃돈을 받습니다. 얘네도 세뱃돈 받아. 중국도 춘지에 때 뭐 받냐? 홍바오 받아. 홍바오. 무슨 소리냐면 걔네 빨간색 봉투에 해가지고 여기 뭐냐 부 이렇게 써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 돈 넣어서 받아. 홍바오. 얘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세뱃돈 받죠? 세뱃돈 문화는 다 있는 것 같아. 한중에. 그리고 여기서 나는 이 신사 있지? 이 신사는 뭐냐면 절 같은 데야 사당 같은데 죽은 사람들의 위패를 모아놓고 이렇게 절하고 이런 데인데 다른 것보다 이 사람들이 정말 일본 사람들에게 화나는 것 중에 하나는 저 뭐냐 일제시대 그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을 전범이라고 그래요. 나쁜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야, 나쁜 사람들이야. 나쁜 사람들이면 우리가 막 그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주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 전범들의 그 모아놓고 거기서 그거를 매해 가서 이렇게 절하고 기도하고 그래. 우리한테는 진짜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정말 피해를 많이 준 사람들이고 정말 안 좋은 사람들이고 그런데 일본은 그걸 신경을 안 써. 근데 독일에도 전쟁을 일으킨 전범들이 있었어요. 나쁜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은 독일은 끝까지 사과하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 전쟁을 일으킨 나쁜 사람들을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재판을 받게 해. 근데 그것과 다르게 일본은 그러지 않아요. 선생님은 그래서 이 일본의 신사만 나오면 정말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러시아 봅니다. 러시아는 노비고트라고 해서 뭐하냐면 국가연주와 불꽃놀이를 합니다. 서로 선물도 주고받고 최근에는 열기를 울띄우면서 소원을 비는 풍습이 생겼습니다. 라고 합니다. 셋 다 이제 뭐 복을 바라고 이런 것들은 좀 비슷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세부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죠? 이런 것들이 비슷한 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 자, 우리나라와 관계 깊은 나라의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 봅시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 여러분 생각에 우리나라랑 친한 나라 어디 있어요? 미국. 미국은 거리가 어마무지하게 멀죠? 네. 자, 그래도 관계가 있죠. 여기 보면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여기 왜 있어요? 우리나라는 기름이 나요, 안 나요? 네, 수입해야 되잖아요. 이런 중동 국가에서 그래서 보통 수입을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란, 아랍에미리트 이런 식으로 해서 베트남은 예전에는 사실 베트남이랑 우리랑 그렇게 안 친했어. 그런데 우리나라가 기술 수출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베트남에 매우 친해졌어. 우리나라에 아주 큰 회사가 또 베트남에 큰 공장을 갖고 있죠. 어딜 가요? 맞아요. 그래서
베트남하고 우리나라하고 관계가 많이 그렇게 좋아졌어요. 자, 나라마다 지형, 기후, 인구, 주요 산업이 다 다르죠. 왜? 지형이 다르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다르죠. 갖고 있는 자원이 다르다 보니까 산업이 다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살아가는 게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만 나는 자원이 있어. 근데 나는 쟤네 나라에만 나는 자원이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바꿔야 되겠죠. 근데 나는 전 세계적으로 조금밖에 안 갖고 있고 쟤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나는 거야. 그럼 가격이 어떨까?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처음에 물물 교환하다가 얼마나 그 많고 적음 또 사람들이 필요하냐 적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물물 교환은 힘들어지게 된 거야. 그러면서 뭐가 필요하게 됐을까? 돈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물물 교환의 수단으로 돈이 필요하게 됐고 그러면서 지금의 이제 경제가 그때부터 조금씩 생겨나면서 발달하게 된 거예요. 제일 처음은 뭘로 시작했다? 서로 물물 교환하는 것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 봅시다. 미국 땅의 모양이 동서로 넓어 서부와 동부 지역 사이에 4시간 차이 난대.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있지. 인천하고 강릉하고 우리는 시차가 있어 없어? 없지. 근데 미국은 땅덩어리가 어마무시하죠. 이만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하고 시차가 몇 시간? 4시간. 여기가 만약에 아침 10시면은 여기는 몇 시냐면 몇 시일까? 6시? 그렇지, 6시지. 오전, 새벽 6시야, 새벽 6시. 미국 이렇게 시간 차이가 나는 거야. 엄청나죠, 땅덩어리가. 러시아는 내 기억으로 7시간인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기억이, 미안해. 선생님이 기억했다 까먹어 버렸어. 이거 알아서 알려줄게. 자, 우리나라하고 무역은 많이 하죠. 아무래도 많이 친하니까. 우리 몇 배 땅에? 45배. 자, 엄청 넓죠? 그래서 지하 자원과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고 뭘 많이 키워? 또? 그래서 얘네가 빵하고 이런 거 많이 먹는 거야. 인구가 세계 몇 위? 3위. 1위는 어디야? 2위는? 러시아? 인도. 자, 다음 사우디아라비아. 우리나라랑 뭐 거래를 많이 한다? 기름. 원유라는 게 기름이에요. 기름. 우리가 많이 기름을 수입을 하죠. 우리나라의 몇 배? 얘네도 10배 크기야. 엄청 크죠? 근데 사람은 얼마나 사냐? 3분의 2밖에 안 살아. 땅 크기는 우리나라가 요만하면 얘는 이만해. 근데 우리는 몇 명이 사냐면 5천만 명이 살죠. 얘는 몇 명이 사냐면 한 3,500만 명. 땅은 엄청 넓은데 사람은 훨씬 적다. 자, 석유를 수출하고 이 사람들은 그냥 석유만 수출해서 사는 게 아니야. 그래서 기술을 빌려오거나 사와서 나라에 발전을 합니다. 이게 기름이 나서 좋긴 한데 기름에 의존만 하다 보면은 나라가 발전을 못해요. 처음엔 돈이 많아져서 나라가 돈이 많아져가지고 기름 많이 팔아서 잘 사는 것 같아. 근데 국민들이 더 발전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점차 기름 판 돈만 의존하다가 기름이 나중에 뚝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나라가 망하게 돼. 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실제로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아주 빈곤 국가가 된 나라들이 있어요. 베트남 우리나라랑 교류 많이 하고 면적은 약 남한의 3배, 인구는 2배 정도. 다 크죠. 그리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뭘 많이 수출해? 쌀. 그러면서 노동력이 풍부하고 경공업이란 건 뭐냐면 공장에서 막 큰 공장에서 이렇게 만들어내고 하는 거 말고 작은 공장에서 이렇게 하는 규모의 공업을 경공업이라고 그래요. 우리 동네에도 경공업 하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보면 많이 있죠. 큰 공장 말고 작은 공장들 그런 것들을 그래요. 베트남 쌀은 우리나라 쌀이랑 같을까 다를까? 좀 다르죠. 그래서 먹어보면 좀 다릅니다. 부르즈칼리파 우리나라 기업이 건설한 두바이 세계 최고층 건물입니다. 이거 당시에 지을 때는 엄청 그 세계에서도 가장 높았는데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또 따로 있어요. 어떤 건물은 지금 짓고 있는데 뭐 500-600m 아니라 1000m 된다고 하더라고. 내후년이면 완성될 것 같다는데 높이가 1000m 건물이.
높이가 위로 1km. 엄청나죠. 자, 우리나라 세계 여러 나라 교류 모습, 서남아시아하고는, 서남아시아는 어디라고 생각하냐면 되냐면 사우디아라비아 생각하세요. 뭐 하는 나라야? 우리랑 무슨 교류하는 나라야? 그래, 기름 교류하는 나라 생각하면 돼. 서남아시아는 누구라고 생각하라고? 사우디아라비아. 그래, 원유 수입량의 85% 수입하고 있습니다. 맞죠? 자, 다음 동남아시아 어디 생각해요? 자, 베트남 생각하면 돼요. 요즘 동남아시아에 무슨 열풍이야? 한류 열풍. 그리고 K-팝. 그래서 우리나라의 음악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인기가 높아요. 자, 한국의 대중음악, 드라마, 공연 등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나오죠? 한류 열풍. 미국은 우리나라 밀을 어디에서 수입해? 우리나라 밀의 33%를 미국에서 수입해. 밀을 많이 생산한다 했죠? 밀하고 뭐? 옥수수. 캐나다, 우리나라 태권도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사실 태권도 인기를 끌다고 하는데, 막상 외국 가면 진짜 태권도의 인지도가 매우 낮아. 잘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조금, 개인적으로 아쉬울 때가 좀 많이 있어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핵심 개념 문제 나오네 벌써. 오늘 빨리 끝났다, 그쵸? 자, 개념 한번 읽어볼게요. 중국, 우리나라 서쪽에 있고 영토가 넓고 지역마다 다양하다. 자, 여기는 어느 쪽에 산이 많다 그랬죠? 중국은 서쪽이죠. 그래서 동쪽에 해안가에 사람들이 큰 도시가 많다 그랬죠. 자, 일본은 몇 개 큰 섬? 4개 큰 섬, 이렇게 큰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만 알면 됩니다. 그 다음 뭐가 많아? 화산. 화산이 많으니까 또 땅이 많이 흔들려. 뭐가 많이 일어나? 지진. 자, 태평양 땅 따라서 공업이 발달했다. 러시아는 뭐가 제일 넓죠? 영토. 땅이 제일 넓죠. 그리고 동쪽하고 서쪽에서 어디가 높은 산이에요? 동쪽이죠. 그래서 동쪽에 많으니까 서남쪽에 사람들이 많이 산다 그랬죠. 이 서남쪽은 아시아하고 가까워, 유럽하고 가까워? 유럽하고 가깝죠. 그래서 땅은 아시아 쪽에 많이 있지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하고 비슷하다? 유럽하고 비슷한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다 라고 했죠. 자, 2번 우리나라 일본 문자의 문자와 식생활, 문자가 비슷한 것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죠. 식생활은 비슷한 점은 숟가락 젓가락을 사용하지만 다른 게 뭐가 가장 큰 차이점은 뭐다? 젓가락의 모양이나 크기나 재료 이런 것들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2번 러시아의 문자 및 식생활. 러시아의 문자는 완전히 우리랑 아시아 쪽이랑 같다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식생활도 어떤 사람들하고 비슷하다? 유럽 사람들하고 비슷하다. 유럽 사람들 뭐 많이 있어? 포크, 나이프 이런 거 많이 쓰죠? 그래서 우리랑은 좀 다르다. 이런 자연환경이 다른 까닭이 제일 큰 게 자연환경, 역사, 사람들의 생각. 요거 3개는 여러분이 잘 까먹는 거니까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다른 거는 딱 보면 알겠지만 요거는 잘 까먹어. 자연환경, 역사. 아, 뭐였더라? 이래. 자, 개념 3번. 우리나라와 이웃 나라의 교류 사례. 경제 교류 하면은 뭘 생각하라고 했죠? 수출, 수입. 요거 생각하라고 그랬죠. 문화 교류는 영화, 공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정치 교류는 정상회담. 대통령하고 나라의 제일 높은 사람끼리 서로 회의하는 거라 그랬죠. 정상회담. 이런 것들 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 교류 모습. 자, 서남아시아 하면 어느 나라 생각하라 그랬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생각하라 했죠. 사우디아라비아 하면 우리나라랑 무슨 교류가 있죠? 기름 있죠. 자, 원유. 자, 동남아시아는 어디 나라 생각을 했어요? 베트남. 무슨 열풍? 한류 열풍. 자, 미국은 우리가 뭘 수입해? 밀. 캐나다는 뭐? 태권도. 자, 마지막. 미국과 우리는 무역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고 밀. 이거는 이렇게 알고 방금 전에 했던 거죠. 우리나라가 원유 수입 대표하는 나라 사우디. 자기네는 기술 도입하고 이렇게.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쵸? 더 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사회수업은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